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못 듣던 목소리가 하나 살짝 그죠? 네,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역시나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패널과 그죠? 그리고 초대 손님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모여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역대급. 저희가 그동안 그 작년에 약 한 4개월 정도 방송을 하면서 꾸준히 들었던 코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들 너무 무식한 것 같다. 그런 코멘트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멘트의 어떤 깊이 및 왜 이래 난 석사야? 왜 이래? 저희 뭐 학사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방 끈들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학사가 영어 발음 제일 어려워요. 학사가 영어 뭐죠? 배출러. 사실 박사는 석사나 학사를 똑같이 오죠. 이런 또 우리 좀 친했었는데 내가 모시고 온 분인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디스를 하시네. 네, 화려한 소개도 점점점. 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그냥 목소리를 들어오신 우리 황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박입니다. 황우석 박사님이랑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뭐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 요즘에 아재 개그가 진짜 유행이잖아요. 유행인가요? 그래도 대표님 개그는 웃을 수가 없다는. 너무 하시네. 새해부터 이러시는 건 좀 그러네요. 밥 먹여놨더니. 네. 밥은 맛있었어요. 자, 우리 그 박사님 말이죠. 저희 팟캐스트 방송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뭐 이미 이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 패널들 각자가 대충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 원칙은 익명이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같이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4편 정도 같이 이제 모시고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상황이 될 때마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노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사실 다 까발려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까발림으로 인해서 좀 힘드셔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국내 모 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인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심리라는 것을 조금 더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황박이라고 합니다.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너무 하시네. 좀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쨌든 조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신비주의로 가시네 또. 참고로 박사님이시고 심리를 전공하신 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심리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그쵸. 뭐 인사 쪽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사. 뭐 마케팅을 하는 부서는 심리를 요즘 많이 쓰니까. 그래서 마케팅이나 광고 회사에도 심리가 많죠. 지금 조대리님의 심리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얼굴을 보고 심리를 판단하는 거는 점쟁이인 것 같고요. 저는 점쟁이는 아니라서 상담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한 잔 하게 되면 그때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은 이렇게 해도 대표님 얘기하는 거 내가 혼자 웃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집에 가면 생각난다니까요. 집에 가면 생각 안 나고요. 회사에서 잠깐 이제 화장실을 가다가 그 발꼬리에 문에 탁 채웠을 때 그게 그런 정도. 요런 심리는 뭔가요? 이죽거리는 거죠. 이상하네. 뭐 이런 거. 제가 일단 경험해 보고 나서 제가 내일 생각이 나면 그런 거가 맞구나, 정상이구나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참 재밌습니다. 역시 또 저희가 지인턴님 나가고 나서 몇 주 만에 이제 넷이 이렇게 다시 모이니까 확실히 이게 뭔가 그 완전체가 된 어떤 그런 느낌?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4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 황 박사님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그죠? 돈가스. 돈가스는 추가로 했잖아요. 네. 홈브리 드시고. 돈브리 드시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슈동. 차슈동의 그렇죠. 돈가스 일부. 그렇죠. 돈가스 4분의 1. 어쨌든 맛있었습니다. 그럼요. 혹할 정도로. 거액을 들여서 모시고 왔습니다.
참 저희는 자발적으로 다들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월의 주제는 이동이었죠. 네, 이동으로 저희가 첫 시간에는 이직을 다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재원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 시간의 주제는 뭡니까, 대표님? 오늘 시간은 갑자기 당황했죠. 내가 진행할 줄 훅 알았죠. 들어와 그냥 훅 들어와. 제가 대표님 약간 긴장하셨으니까 네. 이동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있죠. 네. 이동 막걸리. 아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았어. 우리 이거 이미 한번 했는데. 했지. 네, 숙야 벌써. 이동 갈비도 하고. 네. 네. 박사하고 다르지 않다니까. 제가 그것까지 했어요. 혹시 이 동네가 서초 이동? 뭐 이거까지 했거든요. 박사는 거기가 조금 마지노선인데 어, 웃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는데. 오 막아줘서 고마워. 또 할 뻔했어 나도. 자 오늘의 이동은 좀 박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입사를 했는데 어떤 대기업으로 자랑스럽게 유명한. 굉장히 들어가기 사실 힘든 회사였었거든요. 입사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좀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로가 돼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거 뭐야? 그리고 적응할만 했더니 또 다른 회사가 돼 있는 네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3번이나 명함을 갖게 되신 분의 그쵸. 사연이네요. 어떤 분이 쓰셨고 제목이 어떻게 되죠? 요 맥스라는 분이 쓰셨고요. 맥스. 3년 만에 3번의 명함 체인지. 야. 어딘지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근본 정치적인 이슈랑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MPS랑 같이. 네. MPS 또 오늘 또 MPS 때 열이 좀 받았죠. 그렇죠. NPS가 뭡니까? 내셔널 펜션. NPS. 네네. 제가 발음이 항상 이상해요. 네, 제가 M과 N을 민감하게 구분해서. 또 그러시군요. 네. 네, 하여간 국가의 그 정부 시스템을 그따구로 만들었는지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네. 요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커리어 패스를 한번 보면요. 맥스님입니다. 네, 맥스님입니다. 커리어 술 좋아하시는 패스가 분은 술 땡기는. 네, 지금 지금 안 뜨네요. 왜 그래? 이거 얼마 전에 통신도 기가 와이파이로 바꿨는데. 오늘 개발팀 이거 아니 KT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KT 문제인가요? 네, 얼마 네. 전에 기가 인터넷을 바꿨거든요. 네. 어쨌든 자, 커리어 패스가 잘 안 뜨면 일단 에피소드를 먼저 보면요. 먼저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지금 보면 관심 있어요가 한 31명 정도고요. 요 에피소드는 이제 3월달 기점으로 훅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공채가 시작이 되면 그럼요. 네. 자, 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왜 물어보겠습니까? 도대체 너는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는 거야? 이분이 2013년도 8월에 삼성 에버랜드로 입사를 합니다. 네, 벌써 보면- 나와버렸네요. 그럼요. 씨발, 예, 이렇게 아,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구나. 네. 치고 들어가. 조심하게. 네, 제가 치고 항상 들어가요. 끊어주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끊. 이렇게 들어오면 정직하게 읽으시니까 그러시는 그 그럼요. 편집할 수도 없어요. 사실. 훅 들어가죠, 그냥. 전 네. 편집 못하고 계속 옆에서 사족을 치고요. 그래서 사실 저 에버랜드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맞습니다. 회사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한때 회사. 지주회사였죠. 네, 사실 선망의 대상이었던 회사죠. 그렇죠. 네, 저기는 뭐 그죠? 뭐 꽃마차 타고서 출근한다는 재미없다 내가.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삼성 자연농원 자연농원. 자연동을 아는 아 연식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연식이란요. 저 아직 연식까지 갈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자연농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의류회사로 가는 거죠. 제일모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제일모직 제가 또 17만 원에 샀다가 또 열받네. 자, 그래서 제일모직으로 가죠. 네. 제일모직에서 어느 순간 요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짜잔 어디죠? 물샹. 삼성물산으로 이제 통폐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삼성물산 또 제가 17만 원에 또 샀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그 돈으로 좀 모아가지고 삼성전자를 한 주씩 모아줬으면 그걸 못했어요. 그걸. 지금 52주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나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분은 생각지도 않게 사실은 저희들도 뭐 일반인들은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삼성의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들 뭐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명함이 3번이 바뀐 케이스인 거죠. 근데 여느 회사들도 다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불경기 시즌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열사 개편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사실 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네.
아 정말 어이가 대편이 된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직을 다뤘다면 이번은 부서 이동, 뭐 전배, 그렇죠.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계열사의 합병 및 어떤 그 이동에 따른 그런 전배가 뭔가요? 전문 용어 모르시나요? 전배를 모르시는군요. 아 이런. 이거 아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알지만 설명. 굉장히 사례- 들으시는 분들의 설명. 굉장히 사례가 깊다, 깊어요. 사려 깊어. 전자는 무슨 전자입니까? 전자는 이동할 전자죠. 그렇죠. 배는 배는 이동할 배자죠. 뭔가요? 뭐가 맞는 거야? 저는 학사예요. 아, 저는 네. 그건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모르겠어요. 전배.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야 박자도 이거 박사도 박사도 모르는 모르시네. 전배. 하지만 우리 뜻은 알고 하여튼 있는. 뜻은 뭐냐면 네. 어떤 발령에 의해서 부서를 이동하게 그쵸. 되는 경우 그렇죠. 그걸 전배 받았다. 뭐 전배는 사업자 내 전배가 있고 사업자 사업자 외 외 전배가 아, 역시. 역시 또 배운 사람은 역시 다릅니다. 땡땡 전자의 경우 수원에 있다가 구미로 옮기게 되면 사업장 그거 외 전배 뭐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합니다. 역시 박사님은 달라요. 아니 이거 그 레벨이. 땡땡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수원에서 뭐 구미 다 얘기시고 뭘 땡땡이라고 해요? 애플 아니야 애플? 애플? 뭐 의외로 무슨 기흥전자 이런 게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 안암전자. 네? 의외로. 안암전자. 잘 모르겠는데요. 안암전자도 있고요. 예? 아, 그렇군요. 사람이 시야가 좁아요. 자, 그래서 이 맥스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삼성물산까지 가게 된 이런 케이스인데, 자, 이 에피소드 자체도 뭐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의 수다 자체는 뭐 부서 이동, 전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냥 저희들의 어떤 그 경험들, 또 뭐 어떤 후배들을 위한 조언들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나눠봤으면 해요. 근데 실제로 다니시면서 저는 사실은 전배를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전배는 아니고 있었다. 저도 한번 바뀌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글로벌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는 이제 금융사업부라는 사업부에 있었었는데 이 조직이 바뀌면서 그 쉐어드 서비스처럼 하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도 전배를 했네요. 쉐어드 서비스도 이해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쉐어드 뭐죠? 공유된 공유된 서비스. 그거 용역. 용역, 공유된 용역입니다. 공유된 용역.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나요? 굉장히 저 잘하시- 한국말로 잘 바꿔요. 잘하시네요. 용역. 공유된 용역. 장황하지도 않고 탁탁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공유된 용역이란 게 뭡니까? 사실은 회사는 저희는 컨설팅을 했었으니까 이제 컨설팅이 그 업에 스페시픽한 게 있고 그 업 안에서도 이제 특정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업과 상관없이 쭉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거버넌스를 했으니까 거버넌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항상 대표님의 용어는 참 영어가 참 많이 들어요. 어려워서 네. 종종 저희가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 이제 그 yesterday 우리 플레이 골프 했는데요. 저희 박찬호 선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진짜로 저도 아니 박찬호 선수는 한국말을 적합하게 그렇죠. 썼지만 발음이 그렇죠, 이상했을 그렇죠. 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그 부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부사장님 전무님이셨구나.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호주 교포셨는데 왔어 그러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래요. yesterday 우리 디너 했잖아. 막 이런 식인 거죠. 왜 굳이 조사는 한국말로 쓰면서 명사만 왜 다 영어로 네, 근데 충격이었어요.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진짜 계시는구나. 네. 근데 재밌었습니다.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또 이 유학파 하면은 뭐 저희는 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우리 또 황 박사님이 네. 또 대학과 석사까지 그럼요. 뉴욕에서 네. 뉴욕에 계셨어요. 네. 네. 또 미쿡에서 미국물을 좀 많이 넣어. 맨해튼에서 맨하튼. 맨해튼에서 뭐 이게 주제랑은 좀 상관없지만 좀 꼴불견 유학생이나 뭐 교포 이런 좀 뭐 재밌는 얘기 있으세요? 에피소드 많은데 네. 뭐 너무 많아서 얘기할 건 없고요. 네. 단호박이신데 그냥. 단호박이시네. 어불성설. 이럴 때 진행자가 좀 어려워지죠. 자 다시 주제로 한번 급탐함.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배 경험 아까 뭐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좀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든지 이런 순간들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진짜? 저는 전배도 경험했고 전적이라고 그래서 전적이요? 그것도 회사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 계열사를 옮기게 되는 거 전적이라고 그것도 그러는데 전- 전적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적이 화려하시네. 네, 전적이 제가 좀 전적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업무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연차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에 대한 뭐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게 되고요.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바운드리가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도 상당히 많죠. 어떻게 푸셨어요? 일단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풀어가는 거가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얘기를 하면서 굴러온 돌은 일단 박힌 돌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굴러온 돌이 너무 뛰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박힌 돌한테 미움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계를 잘 만들어서 박힌 돌한테 이쁨을 받는 굴러온 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술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주면서 나한테 원하는 아레날이 뭔지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많이 듣는 작업들을 했죠. 역시 술. 제가 여기서 듣는 단어 중에 아레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 네. 역할과 책임 네, 그렇죠.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아레나. 역할과 권한? 역할과 책임? 책임과 역할. 네. 근데 역시 우리 방송에 이 격이 하나 올라가는 게 박사분이 한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냥 툭 쳤는데 그냥 쭉 나오잖아요. 술술술 정말 이 박사분들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회사가 이제 PwC 컨설팅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IBM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 일했던 시점에 IBM으로 인수가 되면서 부서 통폐합도 생기고 뭐 아까 말씀하신 쉐어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도 되고 그 다음에 IBM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컨설팅 서비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BM의 관점이라는 거는 IBM은 뭐 서버라든지 이런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위주로 많이 이렇게 재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인데 15년. 사람들이 정말로 그때는 이게 컨설팅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달간을 거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건데 심리적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제 IBM이 어떻다더라 막 온갖 소문이 도는 거죠.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막 IBM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났다더라 뭐 이런 정도. 아니 그런데 그게 바뀌면 위가 싹 바뀌나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로. 그 네. 경험하신 데에서는 위가 저희는 당장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바뀌었고 점차적으로. 그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IBM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에 바꾸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예. 약간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갖고 오듯이 이렇게. 뭐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억측과 소문과 뭐 이런 것들 루머에 막 엄청 시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맨날 만나면은 이제 조금 일하다가 또 모여 3-4-5에 모여가지고 야 어떻대 뭐 연봉은 이제 절반이 된대 뭐 복리후생 어떻게 된대 막 이런 온갖 뭐 얘기들을 막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다 PwC 사람들끼리만.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여기 맥스님이 올려셨던 글들을 보면 똑같은 사태나 그렇죠. 상황들이 있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사실 삼성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렇게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전배는 아니 저게 전직이죠, 그죠? 전적을 당하게 되면 그 포인트는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에버랜드에서 물산으로 간 건 좀 그렇긴 할 것 같긴 한데 제일모직에서 물산으로 간 건 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물산의 모든 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절차였죠. 아니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제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브랜드가 바뀌지 네. 업태는 똑같이 유지가 그렇죠. 되는 거겠죠. 에버랜드가 없어진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왜요? 예? 왜요? 에버랜드요? 네. 사실 에버랜드는 삼성 내에서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 그런가요? 그럼요. 어떤 의미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계속 물어보는데.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네. 꽃마차 타고 출근하고 그럼요. 뭐 이런 꿈과 희망의 네. 꿈과 희망의 나라인데요. 그렇군요. 에버랜드에서 그거 선물 세트 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에버랜드에서 넘어가시죠. 선물 세트를 주는 것도 웰스토리에서 요즘 선물도 많이 그럼요. 받잖아요. 원래는 그 에버랜드였어요. 그렇죠. 웰스토리가 에버랜드였죠.
저는 항상 그 삼성 친구가 캐리비안 페이 그 50% 할인권을 이렇게 줄 때 빼고는 에버랜드 직원들은 10,000원에 갑니다. 네? 직원들은 10,000원에. 전 직원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전배, 전적 결국은 이제 심리적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지금 만약에 연초부터 뭐 전배라든지 뭐 혹은 전적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걸 들으신다면 아마 비슷하게 그렇죠? 뭐 온갖 얘기들에 휩싸여서 아마 되게 불안해하실 텐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까 그 얘기에서 잠깐 이어가면 가장 그 인상에 남는 어떤 선배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파도 칠 때 굳이 허우적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야 되나? 또 비슷한 말로는 뭐 비 올 때 굳이 뛰어가지 마라. 또 비슷한 말로는 처음 이제 듣는 것 같지. 날아오는 짱돌을 왜 굳이 뛰어가서 맞냐. 뭐 이런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비슷하게 어려울 땐 배 깔고 누워라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약간 있나요? 야, 받아주시는데. 박사님. 예. 제가 약간 클래스가 이쪽이거든요. 박사님 쪽. 제가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려서 그런 건가요? 전혀 지금 공감을 못하고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데 나도 그래 지금 나도. 멘트를 못 치겠어.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은 걸 깨달았던 게 정말로 혼란할수록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차분하게 있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은 소문을 쫓아다니셨던 분들은 소위 말하면은 인수를 하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죠. 점령군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좀 불이익을 받으셨어요. 막지들. 예를 들어서 뭐 진짜로 해고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냥 꾸준히 뭐 이러든 저러든 내일 열심히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텐데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어떤 컨셉을 잡고 어떻게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회사의 업의 방향이나 회사의 뭐 그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뭐를 할 수 없는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경거망동하게 되면 항상 조직이 튀면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내 캐리어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지금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나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이 많으면 조직이 뭐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는 내일부터 일단 내일 할 일부터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조직이 변경되든지 말든지 날 뽑아가든지 말든지 향후에 승진하시기 좋은 진짜 열심히 우리 박사님의 진단이 나왔네요. 벌써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조만간 대리를 이 악수 한번 나중에 사장님 되면 잘 나가실 분에 대한 진단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그 뭔가를 이동한다. 특히 회사를 차라리 이동하는 거는 이게 사람이 아예 뭔가 리셋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 경험상은 부서 이동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커요. 스트레스가 크고 또 그 이후에도 저도 이제 다른 그 통신회사 있을 때도 뭐 신사업 조직에 있다가 약간 비슷한 옆 동네인데 이제 코퍼레 센터라고 해서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요 이동에도 또 굉장히 큰 그 스트레스가 있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제 경험상은 그 요인은 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운 만남. 그렇죠. 부서가 바뀌고 일이 바뀌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큰 임팩트가 있지 않고 그렇죠. 업무야 배우면 되니까. 전배든 전적이든 결국은 사람의 문제더라라는 그렇죠. 생각이죠. 그 업무의 몇 프로가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너무 좋네요. 60%. 60%. 저는 확실히 바꿔 좀 더 90% 정도는 관계로. 팀장님. 저도 뭐 한 95%? 좀 더 질러야 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보면 작게는 40%, 많게는 80%. 그런데 이렇게, 60% 중간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주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업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80%, 90% 정도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60%.
60%는 많이 쓰신 거죠. 아, 그런가요? 엄청 많이 쓰는 쓰- 저한테 정말요? 저 한 번도 왜 느껴본 적이 없는 아, 치를 이렇게 아니, 나 얘기하시니까 커피도 뽑아주고 내가 이제 쉰 소리가 나오네 자꾸. 그래서 그렇기 아, 때문에 당연히 조직을 이동을 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업무의 대부분이 관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직이 바뀌고 이동됐을 때 아, 내가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라는 건 당연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이 관계 때문에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에너지를 써야겠구나. 그럼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잡아가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박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철저한 분석과 그 전략을 짜서 접근하라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가면 약간 이해타산적인 사람 같고 제가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사실은 부부관계 조금 좀 벗어나긴 예. 하지만 저희 부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냐,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사랑이랑 부부관계가 전략이거든요. 아, 어떤 전략이냐면 기브앤테이크이죠. 음.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 연애를 직장생활에 잘 활용한다면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 이성한테 호감 있는 사람이 별 다른 걸 안 해도 관계가 좋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성에게 호감을 많이 못 갖는 사람이 별다른 짓을 안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성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 이성에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성에게 그러니까 호감을 호감을 주는 많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꼭 다른 이성이 동생, 아니더라도 동성이 타인에게 되든, 호감을 타인에게. 네. 그럼 이제 공감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감성지능을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네. 사람이 따로. 근데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데 동성하고는 잘 못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그건 잘생겨서. 아니면 갑자기 아니면 개인적인 예뻐서. 감정이 막 들어오나. 아니면 예뻐서.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계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당연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저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외국계 회사니까 사이즈도 좀 작기도 하고 저희가 했었던 일들은 사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니까 항상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낯을 굉장히 가리거든요. 근데 지금 내 얼굴이 안 보니까 이러고 떠들고 있지. 얼굴이 보이는 상황이면 하여간 그런데 만약에 한 부서에 또 한 회사에 계속 비슷한 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만약 전혀 다른 일을 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스트레스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겠죠. 보통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나이가 막 들다 보면 막 본사에서 거의 20-30년 일하신 분인데 갑자기 현장으로 막 보낸다든지.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조직에서 거의 이제 C레벨 중에서도 거의 탑 티어에 계신 C레벨에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CEO가 바뀌면서 갑자기 애매해진 거예요. CEO가 나가라, 안 나가겠다, 나가라, 안 나가겠다를 버텼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저쪽으로 좌천을 당했대요. 심지어는 이제 그 조직에서도 못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저 골방에다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계신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거의 거의 세컨 레벨이었는데 아마도 뭐 회사마다 그런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후배 저 동생이 그 친구가 젊은 사람이 되게 잘 나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안 되기도 하고 그 동네 갈 일 있어가지고 점심이나 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잘 왔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랍니다. 자, 여태까지 나를 찾아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명단을 써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귀를 하는 순간 내 너는 챙겨줄게. 이 친구가 딱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술 한잔 하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술을 먹냐 그랬더니 지금 술을 먹으면 내가 2점 더 줄게. 이건 뭐 아니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네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군요. 사실 얼마 전에 SK텔레콤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뭐 생뚱맞게 갑자기 SK텔레콤 무슨 뭐 프로젝터를 판다 그러고 네. 뭐 희한한 걸 막 판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래요? 네, 한동안. 전혀 몰랐네. 네모난 거 그거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큐브인가, 색깔도 알록달록 네. 들어가고 그 시기가 약간 그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건데 본사 인력들을 대거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아. 그리고
소위 말하면 영업 조직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 기존의 통신 서비스를 파는 거는 다 기존 인력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부가 상품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 부가 상품들을 팔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지도는 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VCM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각 영업점에서 이분들이 진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50대 뭐 60대까지는 아니겠죠. 50대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이렇게 뭐죠? 띠 메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뭐 이랬던 일들도 사실 되게 많았죠. 뭐 비자발적인 전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네. 저도 이제 재무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룹사 쪽으로 이제 한번 컨택이 온 적이 있는데 이 참 애매해요.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 사람들 관계도 있는데 지금 또 깨알 자랑을 또. 깨알 오랜만에 나왔네. 올해도 올해도 끈. 아니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왔었다. 네. 이렇게 자랑해도 되는 거죠? 예, 뭐. 사실 아까 제가 전적 얘기를 했잖아요. 저 접어야 되나 지금? 던졌는데 다시 수르륵 해야 네, 되나? 마무리는 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일단 스테이가 됐어요. 약간 왜 그랬냐면 저도 이제 갈 준비가 안 됐었고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도 아직 그 지금 뭐 할 게 있으니까 너도 약간 멈췄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갈 때 되니까 그치. 괜히 막 그래. 그 출구 전략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일을 하나씩 던지면서 맞아. 애들은 이 새끼가 왜 나한테 일을 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야 너가 이거 이제 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던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착잡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도 회사를 바꾸면서 그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회사를 저랑 같이 회사 갑자기 이동하면은 거기는 어떤 데지? 막 미지의 상상을 계속 나를 펼치잖아요. 괜히 물어보고 막 그렇죠. 전화해서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묘기 관계 이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적을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을 때 이쪽에 대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쪽에 대한 관계 중요한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그렇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전배라는 건 니고시에이션의 성공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포스팅을 해서 옮기는 거 외에 자포스팅을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조직이랑의 딜이 운영이 이미 돼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떠나야 될 조직의 나의 상관이랑도 이미 말이 통해야 되고 이쪽 상관이랑 이쪽 상관이랑 이미 딜이 돼서 옮겨가야 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딜인 것, 니고시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 조직에서는 저의 캐리어 패스에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제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근데 이 인력이 뛰어난 인력이면 사실은 보내기 싫잖아요. 그렇죠. 정말 보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보내줘야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저의 답은 무조건 지금 있는 곳과 정리를 잘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새로 옮겨가는 곳에 그분의 캐릭터에 따라서는 야 잘 마무리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건 네가 대차게 가가지고 말이야 어차피 떠날 때 아니야 질러 과감하게 정리하고 와라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당사자한테 넘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떠넘기는 분도 어떤 이중성이 있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있는 부서하고 뭐 한판 싸움을 하든 굉장히 거칠게 관계를 딱 끊고 오잖아요. 그럼 또 그걸 갖고 이 사람의 흠으로 잡아요. 뭐 당해보신 것 같은데 뭔가 네. 당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있는 곳 떠나야 될 곳과 정말 잘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갈 곳이 조금 기다리게 되고 좀 서운하더라도 그때 그렇죠. 가서 다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택은 약간 남아있게 된 경우인데 이게 좀 아쉽죠. 사람 입장에서 내 패스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 아닌 지원을 하고 좀 뒤로 추천도 좀 해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그렇게 또 잡으니까 잡히더라고요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상실감이잖아요. 네. 된 줄 알았는데 그걸 놓쳐버렸던 그렇죠. 상실감. 그렇죠. 아예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 상실감이 생기면 더 그러니까 괜히 나 혼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저기 가 있으면 지금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본사 출근 딱 이런 거. 제가 가봐 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주는구나. 마무리를 딱 하시면서 바로 자랑을 이어가시는. 직장 가봤는데 거의 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맞아요. 제가 아까 점심에 요 대답이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점심 시간에 추우니까 이제 프로젝터를 켜놓고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 시간이 짧으니까 한 반 정도밖에 못 볼 거잖아요. 근데 프로젝터가 이제 우리 밑에 층에 있는 프로젝터가 더 좋은 거래가지고 그걸 갖고 왔는데 오늘도 딱 올라와서 보니까 프로젝터가 이렇게 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배신자들 나 빼고 봤구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보자 그래서 봤다고. 그랬더니 한 명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딱 그때 한마디 해줬죠. 판단은 내가 해. 아니 이게 되게 무서운. 제가 게스트한테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해줘서 고맙긴 한데요. 굉장히 멀리 들어가지고 잘 들려서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여기 고구마가 쌓여 있었는데 판단을 하시죠.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꼭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꼭 옮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하고 비교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이직은 소개팅으로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고. 네. 결혼까지는 그렇고 소개팅으로 사귀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네. 전배, 뭐 전적 이거는 정략 결혼인가요? 약간 동호회 안에서 사귀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동호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알던 사람들이니까. 이직은 회사도 날 잘 모르지만 나도 회사를 잘 몰라요. 근데 진짜 그 언설튼티, 불확실성은 훨씬 높지만 또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동호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이미 대충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도 나를 잘 알아.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오는 긴장이 사실 있어요. 무슨 동호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뭐 어떤 뭐 고고학이라든지 네. 고고하시네요. 뭐 인류 뭐 평화를 위한 어떤 우리 아까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니 박사님이 계시니까 왠지 좀 그래 그런 건가요? 네, 퀄리티를 자기가 높여야겠네요.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해서 노블하게 가보시죠.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국 이제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혹시 세 분은 이 본인이 뭐 꼭 전배 전적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내 상사에게 아까 이제 조대리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저 부서 가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뭐라든지 이런 등등의 뭔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전 있었어요.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FS라는 조직을 떠나면서 떠나게 됐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컨설팅사 얘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서비스를 떠나면서 갔는데 그 조직도 좋기는 한데 나는 이제 원래 있었던 조직에 대한 그 로열티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더 강해서 근데 이제 가가지고 좀 이따 이제 뭐 다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나는 다시 원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터져가지고 상사와의 불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아예 회사를 나와버렸죠. 그럼 설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던지고 나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엄하게. 아니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요. 설득에도 이게 출구 전략. 하나의 엑실의 전략. 폰타명법에도 나와 있듯이.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아서 저의 역사가 그래서 뭐 별다를 거 없는데 소소하게 하나 있다면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던 이 공채 저격하는 저격수가 한 명 있다 그랬죠. 공채 저격수. 네, 저희 팀장으로 또 오셨던 공채 저격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죠.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떠한 건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근데 저는 1년차 신입사원. 그분은 재무 쪽에만 12년을 계셨던 베테랑. 한번 붙었죠 그때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막 저 혼자 그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아니다 맞다 이런 걸로 싸우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겼다는 자랑을 좀 그러니까 해주고 공부해서 이겼다. 네. 결국 이제 실력과 팩트로 그냥 팩트 그러니까, 이런 거 어. 그리고 공무원과의 관시를 음. 이렇게 가지고 밀어붙여서 이겼다 아, 그런 거 있었죠. 자랑은 빨리 끊어야죠. 황 박사님 저는 제 업의 전문성 때문에 뭐 조직을 옮기거나 이럴 일은 없고 항상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진 않았고 또 제 업이 또 심리를 전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관계상의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제 레퓨테이션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더 때문에 크게 그죠? 더 크게 네, 생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는 좀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음. 대신 이제 제 업을 확장시켜야 되는 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직 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확장시키지라는 게 사실 제 전략이어서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이제 조직을 키워나가고 업무를 키워나감에 있어서의 딜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관계로 가게 되는데 업무를 키워나기보다는 제 전문성을 알려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결정권자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작업들 많이 했죠. 그래서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마케팅을 통해서 업을 좀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많이 됐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영역을 키워나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어떤 비법이랄까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역시 술일까요? 일단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관계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토크? 톡. 예. 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 얘기 많이 같아요. 하면서. 예. 관심사. 관심사, 저는 신뢰. 신뢰. 네. 지금 얘기한 걸 다 종합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들어야 돼요. 내가 대화를 하기보다 대화가 예. 이루어지기 전에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인포메이션이 모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질문지를 참 잘 던지잖아요. 그 질문은 전략적인 질문이에요. 그 빠른 시간에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면 많이 들을수록 상대방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포인트로 갖고 있는지 삶의 기준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네, 이렇게 되게 그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웃겨가지고 웃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둘 다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어? 둘 다 어떻게? 둘 다 말이 없어. 그게 상담사 둘이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질문만 해요. 계속 들으려고- 대답은 안 하고. 계속 그래서 들으려고 저희는 해. 그때 상담 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상담사끼리 상담 걸면 안 되는데 상담을 걸기 시작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네. 그때는 이제 일반인이 되는 전문 용어네. 상담. 상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울시 그 결혼 문화 지원센터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족 문화 지원센터에 그 결혼 쪽을 다문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에 대해서 뭐 양육이나 뭐 이런 네네네. 것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정말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 때 그렇게 어땠어? 아 나는 이랬는데 너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2시간 내내 질문만 하고 있대요. How about you? 네. 상담 건다. 이것도 새로운 네. 용어를 배웠네. 그 얘기를 듣고 참 재밌었어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 아니, 되게 되게 재밌네요. 중요하죠. 네, 많이 들어야 굉장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걸 다 알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부서에 있는데 B라는 부서를 가고 싶어. 그러면 A라는 부서장을 만났어요. 나는 B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네. 뭘 가서 얘기를 뭘 들어? 내 얘기부터 해야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관계를 만드는 거죠. 든다는 거죠. 내 전략적인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게 목적이라면 일단 신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뢰를 관계를 구축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 단계를 먼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뻔히 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항상 수가 보이니까 그 수를 좀 조정하시라는 거죠. 되게 재밌네요. 왜 그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부서 이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 비법이 뭐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메일과 문자를 써서 맞아요. 예. 계속 푸시했다는 거예요. 계속. 저 언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레퓨테이션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친구는 자랑을 했지만 나는 분명히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아. 그거를 듣고 뭔가를 판단했을 텐데 음. 그 어쨌든 제3자잖아요. 그 그렇죠. 푸시한 사람들은 딴 사람이지만 그거를 야 얘 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인사 담당자가 이제 들었을 경우인데 좀 별로 안 좋을 것 그죠?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뭐 부서 이동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의지도 없는 원하지 것 않는 같고, 것 같고 네.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말씀이 참 맞아요. 왜냐면 업무도 그렇잖아요. 그냥 받는 사람한테 업무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쟤는 그래도 대뢰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네. 거죠. 그래서 한없이 듣는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May I help you? 모르시니까 한 번 더 리바이벌 하자면 그냥 하와이에서 이제 신혼여행 때 참고로 우리 와이프는 캐나다에서 5년간 살고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그 친구인데 제가 가서 이제 그 주문을 하려고 크게 외쳤죠. May I help you? 이렇게 그때 그분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웃으면서 다가오시면서 뭘 주문해드릴까요? 이렇게 좀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제 친구랑 공항에 갔는데 외국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I am toilet. I am toilet. 그리고 화장실 가더라고요. 다 근데 통합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도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 회사 이제 CTO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유치원에서 아기가 너무 배가 아파하지 마 이러고 근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이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Are you okay? 그랬더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기가 그거 원래 중학교 1학년 다이얼로그에 나오는 이게 아직도 저 중학교 1학년 다이얼로그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Mom, I'm late. Where are my socks? They're in the drawer. where's my lunchbox?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이게 중학교의 다이얼로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저렇게 그러니까요. 고급의 영어를 네, 배웠었군요. 그랬네요. 엄마는 늦었어. 내 양말 어딨어? 그럼 저 런치박스가 뭐죠? 도시락은 어딨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구나 나름대로. 그러네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요새 강의에 나오잖아요. 뭐 막 발사 영어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This steak temperature hot? 왜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영어 누가 쓰나요? 이러면서 Can you heat it up? 뭐 이렇게 바꿔준다고.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요. 세계에서 좋은 체계는 다 넣었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오퍼레이션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조직이 좋은 거 다 넣었고요. 정말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느냐가 중요한데 좀 그렇네요. 이따가 우리 기회 되면 교육제도 얘기 좀 살짝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되게 심취한 게 있어가지고 저 박사님, 예. 좋죠.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제도. 네. 다음 방송 중에 한번 네, 교육을 슬쩍 한번 해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에피소드는 3번 회사를 옮기면서 3개의 명함을 가지신 삼성 출신의 라임 그런 쩔고요. 라임을 좀 그 라임이었구나. 네, 맥스님께서 써주신 에피소드. 앞라임은 또 이제 처음 들어보죠. 그래, 나도 뭔가 좀 이상해. 앞라임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게. 근데 듣다 보면은 또 그래. 앞라임은 뭐 라임을 이제- 앞에 붙인다는 앞라임, 뒷라임, 중간라임. 참 우리 진짜 이거 정말 쓸데없다 그죠? 그렇죠. 오늘 에피소드를 나눠봤고요. 결국은 전배를 하든 뭐 전적을 하든 거기 이제 핵심은 이제 관계적인 어떤 스트레스, 부담감. 계속 들리는 게 관계에 대한 그렇죠. 형성이었죠. 결국 저희가 공통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상상했을 때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관계구나라는 것들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만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그 꼰대 노땅으로 가는 약간의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서 빠지려고? 난 글로 안 갈 거였는데. 네가 제일 넓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막 관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다 관계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적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얘기지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아니 근데 그 관계라는 이익을 단어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를 갖는 저는 뭐 요즘에 언론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로 그거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대가성 관계냐, 그렇죠. 네, 아니면 어떤 순수한 관계냐, 친분에 의한 관계냐. 네,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볼게요.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뭐 혈연, 인맥, 네. 지연 이런 걸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양측이 있죠. 제가 말하는 그 관계라는 건 직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을 관계로 보자. 네, 단계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네. A 단계로 얘기하면 A 단계로 답을 하고 B 단계로 얘기를 하면 B 단계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서로 맞는, 그래서 서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러면 그 관계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까지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거? 그거를 어떻게 확장할지는 뭐 딱히 규정 지을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계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시키는 것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혹시 뭐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관계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종종 방송에서 많이 강조하는 저의 가치관이긴 하지만 저는 결국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과 이 관계를 통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느끼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뭐 결국에는 그런 진정성의 결여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공유잖아요. 네.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리드미가 추구하는 건 경험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뭐 야, 정말 모범적인 예, 패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순발력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꾸 방송하시면 사실 내가 학위를 술이랑 구라로 딱 위스키로 미국에서 위스키로 따신. 아니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능하신 분이 예. 패널로 너무너무 잘 나오신 것 훌륭하십니다. 같아요. 예. 네. 고정 되나요? 고정 아, 앞으로? 이제 돈가스 이따 또 한번 아, 먹어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제4의 멤버. 네, 네. 아까 등심이었으니까 다음엔 안심으로. 배우고 싶어요 진짜. 아, 저런 네. 거는 좋습니다. 배운데요. 됩니다. 아, 훌륭합니다. 또 대표님이 또 이 심오한 질문을 주시면서 또 더 깊이 한번 생각을. 왜냐하면 요즘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갭이 자꾸 사실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관계냐 관시냐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시가 관시가 관계죠. 네, 관시가 관계가. 근데 이제 그렇죠. 의미가 그죠. 저희에서 적용하는 제가 중국어 뉘앙스가? 해가지고. 아니 중국어랑 관계없이 관시하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요? 저 뉘앙스가 있겠죠. 예. 명확하죠. 예. 그래서 관계냐 관시냐. 관시가 근데 나쁜 건 아니죠. 중국에서는 이제 유착 관계를 일컬을 때 이런 근데, 관시라는 걸. 네, 제가 쓰죠. 그래서 지금 살짝 헷갈리는 게 또 어떤 분들은 관시가 이렇게 좀 네거티브한 건 아니다. 뭐 그러니까 신뢰에 기반으로 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겠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 나라에서 그냥 아마도 나쁜 단어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관용적으로 네. 표현되는 네. 걸 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 단어를 쓸 때 막 혼용을 해서 혼재를 해서 쓰니까 저도 헷갈려서 그랬어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인터넷을 용어로 관시를 얘기하면 이제 제가 보기엔 잘못된 곳에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후회하고 네, 있어요. 네. 자, 뭐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아무튼 제일 두려운 시간이에요. 에피소드 관계, 결국 관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나눠보게 됐고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또 신뢰를 쌓기 위해서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배의 과정이나 전적의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네고시에이션 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그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그걸 다 외우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저희들 수다가 또 요소요소에 많이 또 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혹시 너무 쓸데없는 수다가 아니었기를 바라보고요. 자, 저희가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역시 긴장의 순간 한 줄 평을 한번 해볼까요? 들어갑니다. 누구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뭐 게스트 오셨으니까 예.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한줄평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네, 네, 한번 네. 해보시고.
이동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라. 하나 비슷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데. 그러니까. 대표님? 그게 열심히 하라는 이상한 발. 사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내가 원해서 가든 아니면 원치 않아서 가든 지금에 집중하면 어쨌든 이동했었을 때 나한테 플러스가 생길 거다.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아까 했던 멘트 중에 사실은 그 멘트를 한 줄 평으로 하려고 맘먹고 했던 건데 파도가 칠 때는 허우적대지 마라. 더 가라앉을 뿐이다.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오른다.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 그럼요. 그렇군요. 또 여기서 동네 수영합니다. 못 치고 들어가네. 참고로 재밌게 저는 캐리비안 베이의 인공 파도에 가라앉는 사람이라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부표처럼 떠오르고 있죠. 사람들 다 뒤에 가 있는데 저 혼자 그 가운데 둥. 혹시 입이 뜨는 거 아닙니까? 입 쪽이 이렇게. 근데 구명조끼 입어도 뜨질 않아요. 근데 요 입이 뜬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올드한 굉장히 오래된. 가볍단 얘기죠. 이거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박사님. 이게 느낌이 꼭 이렇네요. 이제 건배사를 준비도 안 했는데 건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건배사가 내 차례가 돌아오는데 머릿속은 멍해서 아무런 컨벤서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 근데 저희 지금 18편 찍었는데 18번째 그러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실 저는 이제 준비형 인간이라 건배사를 미리 준비해가고 오는 스타일인데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를 근간으로 해서 삶이 두렵고 두려운 거죠. 두렵고 불안한 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배나 전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은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데 그건 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아감이 오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아갈 수 있고 두려움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차분히 내 업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적응돼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불안함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안정된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 드립니다. 왠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네,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뭐 전적과 전배와 결국은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눠봤고요. 저희들 수다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신선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